딥러닝으로 주가 예측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딥러닝으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챗 GPT와 같은 질의응답 채팅 번역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치 데이터 등등을 이제 분류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들, 뭐 알파고 같은 것과 같이 아주 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이제 우리가 흔히 목격함으로 인해서 딥러닝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아주 만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타 이제 뭐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의 부분에 보면은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동영상들을 생성해 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갖다가 구축하는 데 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비용 대비 경제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예측 분야죠. 주가 예측이라든지 날씨 같은 것 보면은 아니 뭐 주가만 정확히 예측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이제 계산해 보겠는데요. 엄청난 그러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그 이상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가를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전문가나 연구가 또는 이제 뭐 관련 이제 기술자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나와 있는 논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뭐 투자은행의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도 그리고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딥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펑션이죠. 그렇죠? 인풋이 여러 웨이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다시 펑션으로 처리되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완벽한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렇죠? 곱해지고 더해지고 처리되고 이러한 펑션 일련의 펑션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측 분야는 안 되느냐? 예측 분야는 이와 같은 펑션 구조가 아니라 not function, 펑션이 아닌 구조다. 그 차이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단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돼 있죠. 뭐 여러 인풋이 같은 아웃풋을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뭐 0은 이제 하락이고 1은 뭐 상승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상승이냐 하락 여부를 상승 하락 여부를 알아본다고
알아보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예측 분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인풋에 대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인풋의 구조가 너무 이제 단순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무한히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한한 정보를 우리가 포함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로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러한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내게 된다. 이건 펑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펑션이 아닌 그러한 데이터로 이와 같이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딥러닝을 학습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결론이고요. 예측은 펑션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딥러닝으로 뭐 주가를 예측하든지 하는 그러한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제가 만들어낸 뭐 용어긴 하지만은 규칙 편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칙 편향. 뭐 여러 가지 편향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편향. 여러 가지 편향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규칙 편향이라고 제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말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모든 그러한 현상에는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규칙 편향입니다. 로또를 볼 것 같으면요. 로또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뭐 유튜브나 사이트에 수없이 많은 그 로또 당첨 번호를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당첨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유료죠, 유료. 여기 돈을 내고 당첨 번호를. 이게 사실 통하는 것이 당첨 번호 수만 개 가르쳐 주면은 그 중에 뭐 당첨 뭐 수만 개 중에 수만 개가 아니라 한 수백만 개 가르쳐 주면은 그 중에 당첨되는 게 뭐 한 개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대대적으로 또 광고를 때리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줘서 당첨이 됐다. 이거는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로또에는 로또 당첨본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공에다 번호를 적어 놓고 뺑뺑이를 돌려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무슨 규칙이 있겠습니까?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이 과거의 당첨 번호들을 쭉 관찰해 보면은 뭔가 이 규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규칙. 착각을 일으키게끔 돼 있어요. 왜냐? 아니 뭐 하다 보면은 우연히 어떤 숫자가 반복적으로 어떤 위치에 나오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말이에요. 우연히. 그 우연히 나오는 것을 그걸 규칙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나오. 저번 주에도 21번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21번이 나왔고 저저번 주에도 21번이 나왔고 계속 나오더라. 아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우연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 우연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연히 얼마든지 나 어떤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현상들이 발생할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예측은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펑션 자체가 규칙과 같은 예측은 아무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펑션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예측할 수 있게끔 모든 변수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모든 변수들을. 예측에 필요한. 근데 그거는 그 예측에 필요한 변수는 저는 예측에 필요한 변수들은 변수들의 개수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대.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은 무한대입니다. 실제로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무한대 변수들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돌발 변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변수가 이제 있다고 그러면은 항상 예측에 진짜 필요한 변수들은 항상 돌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빠지게 돼 있다 이거냐. 빠지게 돼. 이 뭐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한 변수들 뭐 언제 어느 때 그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그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모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돌발 변수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예측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인풋에
상반되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노이즈라고 그랬죠.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노이즈 데이터를 안고 이렇게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이즈를 뭐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그렇죠? 잘못된 그러한 결과, 편향된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실제로 예측이 가능해지려면은 무한대의 변수가 필요하다는, 무한대의 변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한된 변수로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제한된 변수들로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항상 노이즈 데이터로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제한된 변수는 노이즈. 물론 이제 모든 변수가 포함되면 노이즈가 제거가 되겠지만 제한된 변수에서는 노이즈가 돼. 제한된 변수에서는 노이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노이즈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중에 이걸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 어떤 결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실은 노이즈가 원래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이러한 이제 돌발 변수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노이즈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요. 예측에 있어서는 이런 변수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함시키는 여기가 아니죠. 이런 변수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방법이다는 얘기죠. 포함시키는 것이 이렇게. 그게 방법.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이러한 변수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포함시키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얘기다. 왜?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느냐? 물론
어느 정도 노이즈를 제거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게 아주 잘못된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으로 학습을 잘하면은 뭐 나름대로 나온다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습 과정에서요. 학습 과정에서 예견 편향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형 투자은행에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마르코스 로페스 데 프라도라는 사람이 쓴 책 Advanced in Financial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에서 백테스팅에 대한 그러한 위험도, 오류 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인데요. 가상으로 설정된 현재 시점에서 공개되지 않은 미래 시점의 정보를 학습이나 시뮬레이션 결정 등에 이용하여 오류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시점이 여기라면은 진짜 현재죠, 여기가.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가상 현재로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이후의 데이터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과정인데요. 근데 이 학습 과정에서 요 미래 시점에 가상 미래 시점이 되죠.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이면 아홉이 다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죠? 네. 특히나 이 경계점에서 그런 실수가 잦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에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뭐 예를 들자면 70개 데이터 중에서 단 한 개 데이터가 현재 시점을 건너뛰는 미래 정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다. 7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경계 부분에서 딱 한 개의 데이터가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최고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평균 수익률에서도 굉장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한 개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는. 근데 그런 거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으로 미래의 주가 예측을 시도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예견 편향의 실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예측 확률이 꽤 잘 나온다. 잘 나왔는데 실제 저기 해보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느 국내 대형 은행의 대형 금융 그룹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아주 그 백테스팅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무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주가 예측, 딥러닝 예측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투자 회사를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딥러닝 예측 기반으로 투자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불려가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테스트 때는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그죠? 참,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바보 같은 생각이죠. 테스트하고 실제하고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보면은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에서 그렇죠? 데이터들이 미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이 틀려서 해외 시장의 지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지수하고 종료 시점이 서로 틀리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데이터 뭐 이제 뭐 블룸버그나 아니면 이제 또 뭐죠? 톰슨 뭐죠? 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는 그걸 고려 안 하고 그냥 한 시점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기업의 그 미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 이제 그 실적이죠. 분기별 실적을 미리 예견을 합니다. 그렇죠? 컨센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이던스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기별 실적을 미리 추정해서 추정치를 여기서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분기 추정치를 이제 한다. 아직 2분기가 안 왔기 때문에 추정치가 되죠. 근데 2분기 시점이 지나서 이제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제 실적. 실제 실적이 이제 여기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추정치 실적을 실제 실적을 소급해서 여기다가 엎어버려요. 그 블룸버그 등 데이터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에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제 학습을 하니까 이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뭡니까? 이거는 실제 실적이 미래 정보가 이제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얘기죠. 미래 주가를 예측할 때 여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융정보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전에 이제 언급했던 사이트에서 가격 정보 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제안이 되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가격 정보들의 정확도도 문제지만 대부분 다 이 소급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미래 정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편향, 규칙 편향과 그 이해견 편향에 의해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진짜 실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가격 정보와 그리고 각종 통계 정보요. 가격에 기반한 통계 정보, 평균이라든지 최고, 최저, 이런 등등이죠. 이걸 이용해서 단순한 구조의 DNA, 댄스 레이어죠. LSTM이 아닙니다. LSTM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이걸로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미래를 예측하면 그 중간에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일일 예측입니다. 일일 예측. 일일 예측을 하면은 그나마 50%의 초반 정도의 예측 확률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0%. 그럼 그걸로 이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수익률을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가정이 코스피 200 선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지수를 예측하여 당일 종가에 진입하는 걸로. 물론 이제 당일 종가에 바로 이제 진입하기는 어렵지만요. 야간 선물에 진입을 한다는 이제 야간 선물에는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시간적 갭은 있기 하지만요. 한 4시 정도에 종료가 되면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갭이 있죠. 6시에 이제 야간 선물이 시작이 되니까요. 아니면은 이제 종료하기 직전에 딱 그 예측을 해서 진입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예측이 맞았을 때는 증거금 대비 한 5%의 이익이 나고요. 그 반대로 이제 틀렸을 때는 마이너스 5% 손실이 난다. 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시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증거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1년 영업일수를 250일로 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예측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날 종가에 청산하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250일 동안에 한다고 그러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51%의 정확도를 보이면은
마이너스 6.1%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51%는 좀 부족하죠. 근데 52%만 되더라도 연 20%의 이익이 나오게 돼요. 뭐 이 계산 공식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리로 계산한 겁니다. 55%만 돼도요, 연 155%의 이익이 납니다. 굉장하죠? 그럼 이 예측 확률이 60%면 어떻게 되냐? 연 792%의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물을 해서 연 거의 800%의 수익을 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길 지수 예측이 60%를 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일부 기간 동안에는 넘을 수는 있겠죠. 일부 기간 동안 보일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에 60%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 더군다나 뭐 이러한 그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는 여러 유튜브의 주장처럼 9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불가능을 넘어서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영역이 아니라 사기의 영역이죠. 사기의 영역. 신적 사기의 영역입니다. 90% 정확도가 얼마가 나옵니까? 162만 4,160%의 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9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당장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쌍욕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